안녕하세요. 오늘 로스팅은 좀 간단한 얘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로스팅 실습을 할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이번 과정에는 화학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 화학이 혹시라도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로스팅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쓴 이유 있는 바리스타의 로스팅에 대한 가장 기본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함께 읽어보시고 기본적인 개념을 아신 다음에 우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로 하죠. 이 로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커피를 볶는 거죠, 물론. 근데 의미는 생두는 향과 맛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맛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로스팅을 잘해야 맛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로스팅의 기술은 거의 대동소이해집니다. 따라서 커피의 맛은 뭐가 좌우한다? 커피 자체, 생두 자체에 얼마나 많은 향미 전구체들, 향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쉽게 얘기해서 영양분들이 많이 들어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특히 로스팅 하시는 분들이 그 어떤 그 화술이라는 게 대단해요.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레벨러들 뭐 탬핑의 압력이라든가 앞부분에 압력을 높였다가 내리는 것 내렸다가 올리는 것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당연히 물리적으로 변화를 주니까 차이가 나지만 그런 것들이 한 잔에 담기는 커피의 향미를 좌우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콩을 쓰느냐의 문제라는 거. 로스팅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로스팅이 기법이 굉장히 있어서 커피의 맛을 좌우할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로스팅을 배워야 되느냐?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콩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쌀도 아주 그냥 갓 수확한 쫄깃쫄깃한 쌀이 있는데 습기 아주 주이시하고 물기도 많은 근데 그거를 마치 그냥 옛날 묵은 쌀 하듯이 밥을 지으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합시다. 로스팅 그 생두 자체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로스팅의 것을 안다. 그리고 그 기본을 갖추면 저는 생두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기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맛을 결정하는 요인은 생두의 품질이다. 생두의 품질은 테루아, 그렇죠? 자연이 내려준 것. 근데 그 테루아에는 인간도 자연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인간의 열정도 바로 테루아 혹은 테루아라고 얘기하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만들어지는 모든 자연적인 요인들, 인간도 자연의 하나다. 그래서 인간의 열정까지도 포함된다. 이제 우리 인간은 커피가 한 잔에 담기는 과정에서 맛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바로 로스팅과 추출을 통해서입니다. 자, 로스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도와 시간의 함수죠. 선생님들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란 무엇인가요? 물리학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지금 세계의 최고의 물리학자들한테도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시간의 개념이 없다면 로스팅을 어떻게 했어? 라는 질문에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시간 순으로 설명할 때 우리는 그것이 잘 전달되고 시간 순으로 우리가 기억할 때 그것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시간도 저는 철학적인 그 시간의 의미와 똑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온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온도가 곧 시간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릅니다. 불을 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 똑같이 200도까지 올린다고 할 때 어떤 것은 5분 만에 200도가 되고 어떤 것은 10분에 걸려서야 200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러면 그 5분 만에 200도가 되고 10분 만에 200도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열량이죠. 결국
열 컨트롤, 로스팅에서는 열 조절, 온도 조절이 아니라 열량 조절이에요. 온도 조절할 때는 시간의 개념이 빠져 있죠. 근데 열량이라고 하면 이건 달라집니다. 시간과 온도를 갖다가 같이 곱하면 열량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급 아라비카종은 이제 로스팅을 할 때는 대체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산미와 꽃향기를 얼마나 잘 이끌어내느냐라는 문제, 아니면은 쓴맛을 또 얼마나 줄어들게 하느냐라는 문제죠. 이제 그것을 시간과 온도의 함수를 풀어내면서 경험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스트 로스팅이라는 것은 뭡니까? 짧은 시간에 높은 온도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열량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총 열량은 같지만 열을 주는 방식이 커피 맛에 영향을 끼친다. 이 얘기는 뭔가요? 앞에 열을 많이 줄 때, 그리고 뒤로 천천히 갈 때와 앞부분에서 열을 천천히 줄 때와 뒤에 가서 열을 많이 줄 때는 생도 안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들이 발현하는 화학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화학 반응이 결국 커피의 맛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책은 이유 있는 바리스타라고 해서 저희 협회에서 쓴 책에 나오는 로스팅 관련 부분입니다. 로스터들이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은 뭐냐면은 색깔과 향을 보고 로스팅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리한 시각과 후각은 역시 색과 향을 맡는 거지만 로스팅 할 때의 후각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로스팅의 범위를 커피를 뽑고 배출하는 데까지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로스팅이 얼마나 잘 됐는지, 혹은 로스팅이 내가 의도한 대로 변수를 주었을 때 이렇게 맛이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도대로 이끌어졌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 뭡니까? 맛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로스팅의 영역은 그 로스팅을 검증하는 단계, 다시 말해서 그 로스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맛으로, 테이스팅으로 검증하는 단계까지 포함시켜야 된다. 따라서 커피 로스팅의 영역은 커피 로스팅 앤 커핑, 혹은 커피 로스팅 앤 테이스팅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보는 거죠. 이런 색깔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소통을 할 때 55, 45 얘기를 많이 합니다. 45 정도라 그러면은 1차 크랙이 끝나고 2차 크랙까지 갈 때 중간 단계에서 통상 우리가 CT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55에서 65 사이는 흔히 커핑하는 정도, 우리가 혹시 드립하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55, 65 사이를 드립 정도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옛날에는 뭐 이거를 CT, 시나몬, 그 다음에 뭐 또 라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구트론 수치로도 보다 명쾌하게 서로 소통될 수가 있습니다. 75, 85까지 되면 언더 디벨로퍼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인식들인 것 같아요. 제가 국내에 이제 한 초청을 받아서 심사위원으로 갔다가 아찔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바깥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연찮게 갔다가 커피 테이스팅을 하고 서로 사전 테이스팅을 하는데 저만 혼자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민망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청을 받았다고 함부로 갈 것이 아니라 그쪽에 그 로스팅 대회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나 거기 심사위원들의 입맛과, 또 입맛은 그 사람들이 커피에 대한 철학이겠죠. 그거를 좀 맞추면서 활동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기여도가 주로 이 부분에 몰려 있어서 이 부분이 돼야 깨끗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은 돼야지만 커피가 성분이 발현이 된다. 따라서 요 느낌의 커피들은 언더 디벨로프 됐다 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더 디벨로프먼트와 라이트 로스팅은 다릅니다. 그거는 경험적으로 스페셜티 커피를 많이 마시면서 경험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러면 스페셜티 커피는 반드시 이 부분만이 맛있는 거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으로 가서 훨씬 더 농밀한 촉감을 바디를 유발하면서도 피니시가 길게 이어지는 잊을 수 없는 커피를 만드는 스페셜티 커피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로스팅을 가지고는 싸울 일이 아닙니다. 다만 풀내가 날 정도로 언더 디벨로프 한다거나 애쉬한 정도로 탄내가 날 정도로 진한데 나는 이것이 나의 취향이다 라고 우기는 그런 정도만 좀 배제시키면 될 것 같아요. 고가의 색도계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다. 갈수록 그 색도계의 수치가 논문을 쓰는 것 외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있죠. 근데 우리는 보면은 논문을 쓰는 정도의 것들을 자꾸 일상에서 갖추려고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색도를 하게 되면 내가 변수를 주는 거에 따라서 로스팅이 어떻게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색도계가 없어도 맛을 보고 테이스팅과 커핑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로스팅의 완성은 이런 장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로스팅을 통해서 경험에 의해서 몸에 새겨진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이러한 장비들이 불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로스팅을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좋아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직관적이나 경험적인 것을 설명할 줄도 알아야 진정한 커피 전문가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가의 색도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로스팅한 것을 그런 감각적인 부분을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장비나 아니면 그 방식을 익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도 그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상을 보고 그다음에 너무나 고맙게 커피는 익어가면서 색이 규칙적으로 바뀌죠. 그리고 또 규칙이 뭐가 있나요? 소리죠. 1차 크랙. 그래서 규칙적으로 모든 커피가 볶이면서 항상 거쳐야 되는 소리의 1차 파핑이 있고 색깔의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는 특별한 장비 없이 감각으로도 그거를 보면서 그 기준점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로스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면은 엠백, 아그트론이죠. 분광 광동이가 있다라던가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 학기에 커피 로스팅 시간에 과제물로도 제출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과제물을 수행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의 차원에서 자료를 구축해도 좋고요. 요즘에는 뭐 그런 자료가 구축되지 않더라도 좋은 것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유튜브나 구글에 가면 이 장비들을 쓰면 사용법까지도 잘 나옵니다. 꼭 보시고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별도로 또 강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가지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은 SCA의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각 단계에 따라서 아그트론 넘버가 한 55에서 66 사이면은 드립 정도이고 뭐 한 70 정도나 상황에 따라서는 뭐 80까지 1차 크랙이 터지는 순간에 빼보면 거의 80까지도 수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색깔을 가지고 1차 크랙을 넘었다 안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변수가 많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기준을 주는 거지만 면밀하게 들어가면 개인의 로스팅 기법에 따라서 시나몬일 때 언더 디벨롭 할 수도 있고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색깔을 패스트리 로스팅 하거나 아니면은 베이크드 시킨다거나 함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로스팅을 하실 때마다 계속 관찰을 해야 돼요. 이제 이것이 생두가 들어가서 볶이는 과정을 쭉 색깔 변화의 순서에 따라 한 거죠. 바로 여기에 순서 개념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순서, 시간의 개념, 시간은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 시간의 개념이 없이는 이거를 제대로 기억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재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으로 우리가 꼭 이해를 해두고 맛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스팅을 하면서 색깔이 바뀌어지고 로스팅이 거의 1차 팝핑까지 되면 샘플러를 빼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몸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샘플러를 빼서 냄새를 맡지 마시고 외관의 물리적인 모습, 반사빛도 좀 보고 맨질맨질한 정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로스팅의 일관성을 배출 시점을 항상 일정하게 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뭐 라이트 로스팅, 시나몬 로스팅, 미디움 로스팅, 하이 로스팅, 시티 로스팅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뭐
새롭지가 않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샘플러 혹은 트라이얼러라고 하죠. 이거를 특화된 사람이 뭐 우스갯소리로 가장 돈을 많이 법니다. 모든 로스팅기는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엄청난 아이디어였습니다. 로스팅기의 발전 단계를 보면 콩을 넣어서 볶는 과정 중간에 이렇게 콩을 들여다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고민을 했어요. 커피 로스팅을 하면서 언제쯤 뺄지를 좀 안내를 볼 수만 있다면 덜 익은 상태에서 빼지 않을 수도 있고 탄 상태에서 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트라이어 혹은 샘플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한 아이디어의 상품입니다. 그리고 로스팅을 하실 때 불에서 요 뒤에 빨간 거는 불이 빨간 것이 아니고 이제 조명이 들어간 건데, 가끔 이렇게 파란 불이 아니라 요 파란 불 자체가 빨갛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스가 불완전 연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다른 바람의 요인에 따라서 순간순간 여기가 흔들리면서 여기서 나오는 가스가 기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연소가 되지 않고 날아가 있어서 빨간 빛이 나오죠. 빨간 빛이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 작업장에서는 환기가 안 된다, 산소가 좀 부족하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좀 밀폐된 곳에서 로스팅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셔서 환기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환기를 충분히 시켰는데도 빨간빛이 나온다. 그럴 때는 주변에 미분이 많은 거예요. 미세먼지들이 많아서 미세먼지들이 들어서 타고 있는 겁니다. 더 최악입니다. 로스팅 공간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 거니까 바닥을 잘 닦고 청결하게 하십시오. 로스터가 다 그거 먹습니다. 정말 폐 건강에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불꽃을 보고 환기나 아니면 그 안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불꽃을 늘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크랙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너무나 고맙죠. 모든 커피의 1차 크랙이 명확하게 소리로 알려주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기준점을 잡아서 이제 많은 뭐 디벨로핑 타임이라든가 많은 이야기들을 여기에 기대서 하게 되는데, 감각적으로 로스팅을 하는 사람들한테 1차 크랙은 어떠한 그 신호이냐 하면 지금부터는 단맛이 줄어든다 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1차 크랙이 터지면 이제는 어느 정도 향미 성분들이 발현이 됐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제 1차 크랙을 넘어가서 더 지나갈수록 이제 향미는 단순화될 것이다. 따라서 적정한 지점을 찾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미각적으로 자당이 크리스탈 상태가 아니라 이제 캐러멜라이즈 녹아서 멜라노이드로 바뀌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으로 보면 쓴맛이 강해져요. 다시 말해서 1차 크랙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단맛을 유발했던 자당들은 단맛이 약해지는 쪽으로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1차 크랙이 터지게 되면 스페셜티 커피를 해서 드립으로 내려고 하는 로스터들은 마음이 이제 좀 급해집니다. 불 조절도 섬세하게 하려고 그러고 이제 빼는 지점을 찾느라고 굉장히 민감해지죠. 그래서 샘플러를 열어보고 멀리서 색깔도 보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점을 잡아서 1차 크랙이 온 다음부터 나는 차라리 시간을 자겠다. 1분 30초 있다가 빼겠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콩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나는 이거 1차 크랙이 끝난 다음에 열어봤을 때 거기서 나만이 감지할 수 있는 향기를 자기 나름대로 기준점을 맞춰요. 어떤 사람은 스파이시한 느낌이 나온다면 난 빼겠다. 아니야, 나는 허니한 느낌이 나올 때 빼겠다. 아니야, 나는 오크의 느낌이 나올 때 빼겠다. 아니야, 나는 땅콩의 느낌, 나만의 알아채는 땅콩의 느낌이 빼겠다. 바로 이 1차 크랙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관능에 의지해서 로스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이 저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어떻게 객관화시키고 설명하겠느냐. 그럴 때 이제 많은 수치들이 개발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수치들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 그 ROR, DTR 뭐 이런 거를 구사하는 것 자체가 커피 전문가이고 너무나 또 맹신해서 ROR을 또 어떻게 해야 돼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지만 맛이 좋다 아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치 커피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주전자를 얼마나 잘 돌리고 물방울을 어떻게 해야지만
커피 맛이 좋다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생두를 잘 아셔야 되고 콩은 범위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이 순간 아루아를 20으로 할 거를 뭐 아루아의 기울기를 뭐 예를 들어서 3으로 할 거를 갖다가 3.2로 하는 바람에 나는 커피를 망쳤다. 이 잘못된 거죠. DTR을 20%를 줘야 되는데 15%를 주는 바람에 언더 디벨로프 됐다. 나는 27%, 25를 줘야 되는데 26.5%를 가는 바람에 얘가 맛이 굉장히 플랫해졌다라든가 이런 표현들은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치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스팅 같은 건 말씀드리다 보면 참 수다도 많아지고 화도 많이 나는데요. 선생님 너무 로스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 편하게 하라고 만드는 기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로스팅기 관리 잘하시고 과감하게 쓰시고요. 대신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핸들링 해야 되고 관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편하게 부려 먹으셔야 돼요. 왜 로스팅을 갖다가 신주단지 모시듯 합니까? 그리고 콩을 탐구하세요. 로스팅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콩을 탐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색깔이 나오면 더 달달하고 느껴질 수 있죠. 경험적으로 캐러멜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미각의 역치는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맛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로스팅을 할 때 진하게 하는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또 해요. 근데 한없이 진하면은 이제 거칠고 맛이 단순해지는데 트리고넬린 같은 경우는 분해시켜야 된다. 트리고넬린 자체가 쓴맛에 영향을 또 끼친단 말이죠. 물론 한 잔에 담기는 커피에서 쓴맛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우리가 클로르겐산에서 나오는 퀴닉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동시에 트리고넬린도 쓴맛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트리고넬린을 이것도 조화의 문제인데 우리가 로스팅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클로르겐산이 퀴닉산으로 분해가 되고 캐파익산이나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쓴맛도 강해진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트리고넬린을 분해함으로 해서 쓴맛을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과연 로스팅을 길게 하는 것이 쓴맛이 없는 건지 아닌지 여기서 이 문장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적정 지점이 있는데 그러면 그 지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스팅을 할 때마다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를 걸어서 트리고넬린 얼마가 나오는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거를 설명해 놓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크로마토그래피를 알아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이런 경우가 뭐가 있죠? 바리스타 영역에서는 수율이 그렇습니다. 수율 측정기. 한때는 누구나가 커피 전문가라면 수율 측정기를 다 사고 그거를 구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구사할 줄 알면 좋지요. 그런데 모든 바리스타 매장에 수율 측정기를 갖다 놓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수율 측정기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90에서 95도, 그 다음에 추출 압력은 9라고 세팅이 되어 있을 때 14g을 담아서 15초에 25ml를 추출하면 수율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지에서 현장에서는 맛으로서 수율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경험적으로 보면 되는데 그거를 SCA 시험 과목에는 또 수율까지 맞춰야 된다. 수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응시생은 감독관한테 이의를 제기하면 감독관은 그 수율을 또 측정해서 그거를 밝혀줘야 된다라고 했었지만 올해부터 어떻게 바뀌었죠? 수율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점도 생각을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장비를 가지고 측정하는 건 실험실적이고 뭔가를 세팅할 때이지만 이렇게 평상시에 선생님들께서 로스팅을 할 때에는 뭐 아티산을 가지고 프로파일을 그릴 수도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보면 이런 프로파일이 그려지면 좋잖아요. 그렇죠? 여기 한번 보실까요? 보면 블루 커브와 브라운 커브가 있습니다. 여기 블루 커브를 이렇게 보면 빈 스트럭처, 생두의 온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라운 커버는 environmental temperature라면 흔히 드럼 안에 있는 열풍, 바람의 온도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온도계는 생두에 다 닿고 있어서 생두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380 화씨죠. 이건 이제 화씨입니다. 380에다가 화씨에서 투입을 하면 콩의 온도가 쭉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때는 380이라고 하는 건 콩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온도가 있다가 찬 콩이 이제 닿기 시작을 하면 온도가 쭉 떨어지죠. 떨어져서 이 바닥에 오게 되고 이제 드럼에 있는 열들이 콩 속으로 들어가면서 콩 자체의 온도가 쭉 올라가게 된다. 이 내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건 뭐냐면은 콩이 없는 콩이 들어가는 드럼의 공기 중의 온도예요. 얘는 콩이 딱 들어왔을 때 그 공기가 차가운 것들이 들어오니까 차가워지잖아요. 상대적으로 식는데 아주 그냥 급격하게 뚝 떨어지죠. 그렇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콩이 열이 계속 올라오면서 이 콩의 온도를 상쇄시키면서 열풍의 열도 쭉 함께 올라가죠. 두 개는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로스팅을 할 때 흔히들 이거는 데이터로만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로스팅 할 때는 대부분 요것만 보고 가는 거죠. 1차 크랙이 왔습니다. 요 1차 크랙에서부터 요때가 이제 배출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1차 크랙이 11분 46초였고 배출은 14분 21초에 했다. 한 2분 30초 정도가 되는 거죠. 2분 근데 2분 30초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전체 로스팅 시간 14분 21초에서 요게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보는 것이 DTR입니다. Developing Time Ratio라고 해서 DTR이 그거예요. 전체 로스팅 시간 중에 1차 크랙이 온 이후의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 그래서 뭐 스콜라우나 이런 사람들은 요 비율이 전체 로스팅 시간이 10분일 때 로스팅 1차 크랙이 와가지고 배출할 때까지를 2분만 주면 20%만 주면 드립이 된다. 전체를 10으로 했을 때 1차 크랙이 온 다음부터 한 40%까지 있다가 빼게 되면 그것은 에스프레소용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를 동그라미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올라가는 기울기가 보이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 가파르기입니다. 예컨대 이 손이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늦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ROR이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가파르게 올라갈수록 ROR이 높은 거죠. 그러면 ROR이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라고 하면 ROR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화력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의 맛을 이야기할 때 이제 지금 이번 학기의 과정의 목표인 화학 연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오늘 화학 연구는 느네드 카페에 나오는 것 중에 크게 4개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 1개 장르를 제가 별도의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 그것까지도 말씀을 드리겠고, 요즘 지난 시간에 낸 과제 때문에 힘드시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과제를 내지 않고 편하게 한번 쉬어가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냈던 과제 수행 잘 하시고요. 로스팅을 진짜 진하게 로스팅에 대한 진짜 이유는 뭐냐 라고 볼 때 일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무엇을 맛을 다 표현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왜 카페에서 진하게 로스팅하는 것을 선호했느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바뀌어도 맛 차이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소비자들은 맛있게 볶는 거를 당연히 선호하지만 자기 허락 없이 맛을 바꾸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동의 없이 맛이 바뀌면 커피가 나쁘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스터리 카페에서는 맛을 일정하게 내는 것이 필요했었는데 로스팅을 길게 할수록 자연성이 좋았다라는 이제 에피소드가 있고, 또 하나는 묵은내, 그 당시에 뭐 유통 단계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묵은내를 없애기 위해서 진하게 볶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더 근사한 얘기는 그 먼 옛날 거칠게 로스팅, 후라이팬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로스팅을 하기 시작한 이제 그 기원을 찾으면 14세기, 빠르면 14세기까지 가잖아요. 저쪽 시리아, 레바논에서 볶았던 콩이 발견되죠, 유적으로. 그때는 뭐 콩을 거의 불꽃이 날 정도로, 지금도 제가 터키 갔을 때 그걸 봤는데
굉장히 진하게 볶잖아요. 그때부터 그 진하게 기술적으로나 입맛적으로나 진하게 볶았던 것이 계속 지금까지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진하게 볶았던 것이 계속 여리게 이제 가고 그나마 이제 여린 것들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왜 진하게 볶았느냐? 처음부터 진하게 볶았다라고 얘기를 해도 틀린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카페인은 많아질까 적어질까? 뭐 암만 진하게 볶아도 5% 정도만 변하는 정도다. 근데 이제 무게 대비 보면 오히려 드립 로스팅을 했을 때 드립 정도의 로스팅을 하게 되면 질량은 줄어드는 대신에 카페인의 변화는 크게 없어서 함량은 생조 때보다 더 높아진다라는 얘기도 있죠. 디캐싱의 얘기는 뭐 커피를 로스팅하게 되면 가스를 날려보내야 된다. 그러면 이 가스는 왜 날려보내야 되느냐? 가스 자체가 뭐 거친 맛을 주고 자극을 준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죠? 그것도 타당하고요. 또 하나는 브루잉을 할 때 가스가 커피를 우리가 그라인딩을 하고 난 다음에 브루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브루잉을 할 때 가스가 많은 상태에서는 저항을 만들어줘요. 물길. 그래서 이 가스가 막 나오는 쪽으로 물이 흘러가지 못하니까 커피의 성분이 추출되지 않는다. 방해를 받는다. 바로 이렇게 물은 여기 잘 보세요. 물은 커피가루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성분을 퍼컬레이트 추출하려고 하는데 가스가 막 방출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요? 터뷸런스 난류가 오게 되죠. 요즘에는 뭐 브루잉을 할 때 나무 막대로 일부러 터뷸런스를 주잖아요. 스터링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이제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고 그것도 일관되게 하면 커피 추출의 하나의 안전적인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들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팅은 당연히 당신 로스팅 해? 그러면 예, 오늘 로스팅 하지요 라고 얘기할 때 맛까지 보는 것까지가 끝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로스팅 하고 나서 혹시 맛을 보지 않는다? 공부한 게 아니라 노동한 겁니다. 노동.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왜 한 거예요? 이렇게 변수를 주면 따라서 커피가 달라질 거야.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맛도 안 보고 그냥 가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로스팅의 범위는 자기가 어떻게 로스팅한 건지를 검증하는 테이스팅까지 포함돼야 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지표도 이거는 이제 테스팅 영역이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블렌딩에 대한 얘기는 저는 이제 싱글을 많이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블렌딩은 싱글 로스팅, 그러니까 하나의 커피의 향미를 정확히 이해했을 때 맛을 섞을 수 있는 겁니다. 개별적인 커피의 맛을 모르고 섞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술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로스팅을 블렌딩을 할 때는 두세 개 정도만 해라 라는 얘기도 나와 있고 이거는 제가 오늘 로스팅 시간에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공식처럼 되어 있으면 이 공식대로 섞으면 경쾌한 산미가 나오고 에티오피아 하라 예멘을 하면 초콜릿이 나오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술라이시 가면 복합미가 나오고 다 말장난입니다. 이건. 그럼 저는 책에다 왜 썼느냐?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로스팅을 르완다나 케냐나 콜롬비아나 과테말라의 제 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 특성을 조합했을 때는 이렇게 산미를 경쾌한 산미를 특징으로 하는 커피를 만들기가 유리하다. 그 다음에 건식 가격인 에티오피아나 인도네시아는 두 개 자체가 내추럴 프로세싱이니까 복합미도 있고 묵직하잖아요. 그럴 때 묵직함과 풍성함을 내는데 유익하다. 근데 묵직함과 풍성함이 있으면 산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대표적인 하나의 캐릭터로 커피를 마실 때 이 캐릭터구나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그럼 뭐가 똑같아요? 야, 넌 네 얼굴을 보면 눈밖에 안 보여. 눈이 너무 예뻐. 너는 너 눈 자체는 너를 상징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의 포인트로 보시고 혹시라도 이거를 얘 더하기 여이면 얘를 하면 반드시 문제인 커피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상술입니다. 자, 이제 다음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커피 그 용어들입니다. 그름, 커피의 거친 맛을 주죠. 이 그름 수트가 제가 예전에 2011년, 12년에 이제 국회에서 로스팅 그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때 제 평생을 로스팅을 해오신 하나의 엔지니어가 발제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걸 찾아서
다음 시간 정도에는 그 영상을 함께 좀 보는 그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TR이 아까 Developing Time Ratio죠. 1차 크랙이 나오고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이 2분이라면, 그리고 전체 로스팅 시간 투입한 데부터 나온 데까지의 전체 시간이 10분이라면 10분 중에 1차 크랙 이후에서 배출까지 차지한 2분의 비율이 20%가 바로 DTR이 된다라는 거. 램핑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속도예요. 이게 조작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ROR,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램핑 해준다는 얘기는 가스압을 갖다가 조절을 해서 작동을 해서 불을 올려줘라. 또 거꾸로 기울기를 내려야 된다. 기울기를 줄여야 된다. ROR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반대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울기가 이렇게 누워지게 되는 거죠. 이걸 램핑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발효 시간 디벨롭먼트 타임, 배치량은 로스팅 한 번 드럼에 한 번 볶는 양을 얘기하고, 벤틸레이션은 대류를 유발하는 이른바 모터죠. 환풍기 같은 거예요. 바람을 빼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로스팅 전체에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벤틸레이션 한다 그러면은 대류를 유발하는 것. 여기 딱 온도계를 꽂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벤틸레이션 되는 바로 앞부분에 딱 대기, 그러니까 대류의 온도가 된다는 거고, 불완전 요소 빨간 불빛이 나올 때 환기와 그 내에 미세먼지들로 오염되어 있는지 체크해 달라라는 얘기였고, 브로어가 바로 벤틸레이션의 하나의 장비인 거죠. 공기를 빼내는. 그다음에 소크로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콩을 투입하자마자 불을 끄는 거예요. 불을 끄는 이유는 저점을 좀 더 깊게 내려가서 불을 줄 수 있는 시간을, 스펙트럼을 넓혀보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불을 끔으로 해서 콩 자체가 열을 고르게 스며들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커피 추출에는 불림, 우리가 앞부분에 불림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드는 효과인 거고, 수분 활성도와 수분 함량은 달라요. 수분 함량은 생두 자체에 얼마의 수분기가 들어가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고, 수분 활성도는 들어가 있는 물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세포벽 같은 데 갇혀 있어서 로스팅을 할 때 별 작용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냐. 수분 활성도가 더 중요하고, 이걸 일일이 재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색깔이 변하는 속도라든가 아니면 맛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스팟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뜨거워서 겉면이 부분적으로 탄 콩을 얘기하죠. 뒤에 나오는 이제 크레터와 이제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시티 하잖아요. 1차 크랙이 넘어서 2차 크랙과의 중간 정도. 그거는 뭐로 의미하냐면 뉴욕시티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20세기 초에 이제 커피가 한참 이제 유행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먹었거든요. 그래서 뉴욕 시티 이러면 뉴욕 사람들이 먹었던 정도의 로스팅이다. 싱글 오리진은 이제 하나의 산지, 또 하나의 밭대기, 이런 얘기가 있고요. ROR은 말씀드렸었고, 와류라고 하는 것은 소용돌이 같은 거죠. 우리가 와류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의 흐름에 있어서 격렬함, 터뷸런스와 비슷한 얘기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MTR 많이 쓰진 않는 용어인데, 전체 로스팅 시간에서 마이야르 반응이 차지하는 시간. 마이야르 반응은 한 150도 전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콩의 색깔이 옐로우 그린 쪽으로 가는 과정이 바로 마이야르 리액션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워터 컨칭은 콩이 나오면 바로 식혀야 되죠. 4분 이내에 40도 이내로 떨어뜨려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커피 콩이 나온 다음에 온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늦어지면 단맛을 손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LTR, 이거 다 이제 콩의 온도를 연계시켜서 하는 건데, 요즘엔 많이 쓰지 않는 용어예요. 그래서 온도와 함께 온도를 기준점으로 해서 로스팅을 해라. 아니다, 나는 시간을 기준점으로 해서 로스팅을 하겠다. 논문에서는 많이 쓰이는 얘기들인데, 그냥 여기서는 우선 용어, 시간에 중점을 두고 로스팅하는 방식이구나. 잡열이라고 하는 상변화죠. 뭐냐면 우리가 물이 끓을 때 100도에서 끓는다 그랬는데, 과연 물이 100도일 때는 기체일까요, 액체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액체인 물도 있고 100도에 액체가인 것도 있고 기체가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액체가 기체일 때 온도 변화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액체냐 아니면 기체냐, 기체가 갖고 있는 물의 에너지와 액체가 갖고 있는 물의 똑같은 100도라도 다르다. 그게 이제 일종의 잡열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주철,
우리가 주철이다, 뭐 탄소광이다 하는 것은 바로 철에 탄소가 얼마나 섞여 있느냐. 이 탄소가 많이 섞일수록 어떻게 돼요? 그죠? 이 물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이 유연성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이게 더 많으면 단단해져 가지고 탄소강 깡깡 소리가 나죠. 이제 체프는 실버 스킨이 나온다라는 거. 그다음에 커피의 좋고 나쁨을 얘기할 때 스페셜티, 프리미엄, 커머셜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거 시장에서 합의된 오랜 사용 속에서 정착된 거지. 스페셜티 커피를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순간에 스페셜티 커피의 정의는 없다. 그거를 이용해서 상술이 판치고 있다. 그러면 스페셜티 커피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산지와 수확일, 품종이 정확한 커피만이 스페셜티 커피이고, 스페셜티 커피는 그 세 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이제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그냥 추적이 가능한 커피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케이커는 로스팅을 하고 났을 때 유난히 색깔이 밀도가 떨어져서 더 밝게 보이는 색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애프터 피킹, 로스팅한 다음에 피킹해서 다 없애버리죠. 그다음에 이제 크래시라고 하는 것은 ROI 값이 갑자기 추락하는 것, 플리커는 갑자기 튀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요 뒤에 플리크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플리크가 여기서 잘 보면은 이 ROR이 튄다는 얘기거든요. 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보면은 이 갈색이 바로 그 ROR을 얘기하고 있는데, ROR이 쭉 올라가다가 계속 떨어졌었어요. 떨어지다가 갑자기 확 뒤쪽에서 올라가는 요 현상, 요거를 바로 플리커라고 하는데, 한때는 이거 갖고 이제 난리를 폈어요. 뭐 기울기란 얘기할 때. 지금은 이제 뒤쪽에 열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현상을 최대한 없애주는 게 좋다. 왜? 저 현상이 일어나면 콩이 탈 우려가 있어서 쓴맛이 강조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크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요런 겁니다. 보시면 여기 로스팅할 때 보면 이렇게 분화구처럼 파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껍질이 너무 과하게 열을 주게 되면 이 껍질이 떨어져 나가는데, 예전에는 처음에는 이것이 콩의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한때 SC에서도 서술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거는 생두 상태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을 너무 과하게 주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열을 과하게 주지 않으면 순간적인 과하게 주는 부분이 나올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예전에 이걸 다 유전적 요인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제 장비나 이런 것이 발전되면서 이런 내용들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절대적이진 않다. 항상 의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된다. 근데 커피 로스팅하는 분들 가뜩이나 의심이 많은 것 때문에 자칫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그런 수치에다가 집착하지 마십시오. 로스팅을 범위 내에 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건 열과 불을 시간 열량을 조절해서 타지 않게끔 하고 설익지 않게끔 하고, 그 다음에 맛을 항상 보면서 내가 시간을 조절한다, 열량을 조절한다에 따라서 맛이 어떻게 바뀐다라는 걸 알고 그렇게 맛을 일정 범위 내에서 강조할 수 있는 정도로는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로스팅 교육의 참 의미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또 로스팅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